자, 지금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우리 당의 기본 지지층을 700만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 벤처 창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핵심 기반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 당에 정말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이 자영업자라고 해서 그러는데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많죠, 우리 당에는. 왜냐하면 막 평일이나 막 일요일도 막 집회 나오고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 창업가를 위한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국가. 그래서 아예 전 세계의 창업인들을 끌어들여야죠. 그 무슨 명분으로 우리나라 들어오냐? 아우, 저 북한만 우리가 흡수통이라면요, 유라시아 시장을 그냥 들어가 버리는데 전 세계의 청년 창업가를 다 끌어들일 수 있죠. 북측 지역에다 개성이나 신의주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너지든 아니면은 저게 그냥 최소한의 중국 수준의 민주화 국가만 돼도 와르르 몰려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을 생각해 보세요. 개성공단 이런 것들. 그 개성공단 들어가는 거 누가 관리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이 관리했죠. 개성공단 입주지역연합회가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대북 정책에 번번이 이 태클 걸고 들어왔습니다. 즉 기업가가 들어가는데 국가 안보의식이 없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저는 우리가 강력한 자유통일 정권을 세웠을 때 북측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의식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요, 북측 지역은 나중에 김정은 정권 무너졌을 때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러시아, 일본, 미국 스파이들이 들끓을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대한민국도 완전 국정원이 무너져가지고 4개국 스파이 다 들끓는데, 저 북측 지역에서 들어가는 기업은 사상검증 받은 기업가 가야 돼요.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기업, 혹은 저기 자유총연맹을 좀 손을 봐가지고 하던지, 그래야지 이 안전하게 기업 경영이 되지. 그냥 막 집어넣었다가는 뭐 간첩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을 끌어들일 때 북측을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의식화 훈련이 된 기업가들을 우리가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어제 약간 이게 오해가 있었는데, 자영업자와 청년 벤처 창업가를 위한 정당은 대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기업과의 관계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물론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세금 이런 문제.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기업은 가급적 정책적 유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해외 시장 나가게 해야 되고, 물론 그건 수출의 문제고 공장을 뭐 바깥으로 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을 국제시장 가서 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창업하기 좋은 국가가 대기업한테 불리할까?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당이 창업하기 좋은 국가라는 정책을 들고 집권했을 때 대기업이 좌파 정권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보다 더 쉬울 겁니다. 사업하기. 저는 대기업이나 이 소기업이나 이렇게 충돌하는 관계를 안 보거든요. 하청업체? 대기업 하청업체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하청업체들 보세요. 조 단위 매출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런 거는 좀 대기업 군으로 분리해서 맡겨놓고, 우리가 벤처 중소기업 자영업자라는 것은 대기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하고는 적대적이지 않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벤처를 지원한다고 대기업과 갈등을 만든 거는 그건 과거 정권이고,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경련 같은 이제 대기업을 막 대변하는 이익 집단들, 저는 전경련이 폐지가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경련이 직접 정치에 개입해서 자유한국당처럼 전경련 출신들이 막 비례대표 배지를 받는,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삼성의 정말 글로벌 CEO 스타, 뭐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뭐 진대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시각을 갖고 한번 국내 정치에 공헌하고 싶다. 저는 그런 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전경련에서 있어가지고 대기업의 이익을 로비했던 사람들이 막 국회로 들어온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이익 집단은 바깥에서 있어야 되지 이익 집단이 직접 국회에 들어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친대기업은 할 수 있지만 대기업 이익 집단이 직접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과 가장 큰 차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창업 정책을 얘기하면 자꾸 창업한 개수만 이제 늘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개 창업하면 3개가 무너지는 아직 7개가 무너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너질 때 손실을 최소화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른바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식당을 냈는데 6개월 동안 망했어요. 그럼 더 망하기 전에 빨리 그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 벤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시장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업 정책이라 그러면 창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퇴출할 때 안전하게 퇴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근데 자영업 창업대에서요, 이게 고령화 사회에다가 요즘에는 이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워낙 구조조정을 해야죠. 대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안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신규 취업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40대 명퇴가 뭐 수두룩하고 60대까지 하더라도 60대부터 90살까지 사면 30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전 국민의 창업화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 국민이 창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의 합의를 통해서요, 저는 이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 세금을 완전히 낮춰줄 필요가 있다. 왜 직장인만 손해보냐? 아니죠. 직장인도 창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창업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 중에 7개가 망하기 때문에 그 7개 창업을 망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퇴직금 받아가지고 2억 받아가지고 창업했는데 6개월 만에 망하면요, 2억 원을 그냥 사회에다가 그냥 공헌해버린 겁니다. 쓰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직원들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하는 것까지 감안하면요, 이 세금 같은 것 아주 절대적으로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큰 규모의 이 자영업자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큰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되게 또 법인이에요, 법인. 큰 규모 자영업화 되면 이게 관리 문제 때문에 되게 법인을 해버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법인세 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해준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좀 이제 국민적 합의다. 누구나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세금을 낮춰주자. 뭐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9번째인데, 이게 좀 제가 어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를 이게 수시로 이제 극우라 부릅니다. 아니, 보수내에서도 우리를 극우라 불러요. 박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힌다는 이유로 극우가 되고 있는데, 극우는요, 한두 가지 사안을 극단적으로 봐서 나머지 것들이 엉망진창이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게 극우예요. 그게 극단적 극우인데, 뭐 쉽게 하면 제가 볼 때 극우는 누구냐? 홍준표 지지자들이 극우였어요. 그 당시 대선 때. 오직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홍준표의 그 결함들을 다 덮고 가고, 멀쩡한 남의 참정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기권하라 그러고, 이런 행태가 극우인 겁니다. 극우. 극우가 아니면요, 관점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다. 적절히 배전하는 게 극단적 사고를 벗어나는 거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나머지 병폐들을 다 덮고 가겠다. 그게 극우예요. 우리가 극우일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극우라 그러면요, 제가 태극기 집회 때부터 자, 성조기 들고 나오는 분들, 유니언잭 들고 나오는 분들, 전 세계 극우 집회에 남의 나라 국기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민족주의 극단적 구수주의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해방 자체가 연합군의 힘으로 해방이 돼버렸고, 일장기 내리고 태극기하고 같이 올라간 국기가 성족이고요. 그 당시 연합군 국기인 유니언잭이나 프랑스기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6.25 참전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유총연맹만 같은 데 가도요,
6.25 참전국 국기가 다 걸려 있어요. 그게 보수 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우파가 폐쇄적 민족주의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폐쇄적 국수주의로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한미 동맹과 참전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우리는 전혀 유럽과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해외 동포가 70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7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뭐 다문화에서 베트남 들어오고 필리핀 들어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거 절대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우리나라 한민족이 지금 70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필리핀도 나가 있고 막 다 나가 있는데 우리야말로 다문화 국가입니다. 다문화에서 뭐 이걸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가 있다는 거죠. 개방형 국가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저는 이민에 대해서는 철통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 노동자 절대 안 되고 국가정책상으로 이민은 가급적 고급 두뇌가 들어올 수 있는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이민 정책과 문화 정책은 또 달라요. 그렇게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 외국인 1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 대중문화에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중국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나라 거는 아예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요즘에 독일 영화나 프랑스 영화도 못 봅니다. 이렇게 폐쇄돼가지고 문화강국 대한민국 가능할까? 안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죠, 벌써. 한류 지금 완전히 꺾였죠. 문화가 성장을 하려면요, 타국 문화와 교류 없이는 절대 성장 확산 안 됩니다. 미국이요? 미국은 전 세계의 문화를 그냥 미국 안으로 다 끌어들여 버렸어요. 미국 영화를 보면은 멕시칸류가 있죠, 이탈리아류 있죠, 영국이 그냥 섞여 있다고요, 미국 문화 자체가.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 한번 조금 붙어볼 만한 문화 강국이었거든요. 2000년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무너졌는데 미국과 달리 타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드라마 팔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은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우리가 북한을 접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유라시아 지역으로 쫙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몽골, 카자흐스탄, 저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갈 텐데, 그리고 지금 사실 동남아시아 많이 나가 있고요, 청년들. 호이카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청년 리더를 키운다 그러면요, 아시아의 리더를 키운다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의 리더 그러면 전 세계의 리더 아닙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리더 그러면 아시아의 리더 정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경제 공동체 자체가. 그럼 우리 당에서는 이런 아시아 각 방송사들과 교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영화, 드라마, 다큐 등을 우리가 다 가져와서 뭐 까짓거 자막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외국어대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사회도 열고, 아니면 뭐 유튜브에다가 뭐 풀던지 아니면 방송처럼 만든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청년들, 우리 당에 있는 청년들을 다 아시아의 리더로 키우는 준비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 바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경제 공동체 자체가 확장이 돼버립니다. 지금 서울에서 막 촛불 들고 20, 30대 저 정말 한심해요. 한심해요. 정말 저들 저거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 당과 관계된 청년들이라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문화 흡수하는 문제가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반드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페이지인데요. 20, 30대가 이제 새누리당, 그러니까 과거 새누리당, 우리가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마음을 떠나게 된 계기는 거의 이제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옹호 세력으로 보수는 찍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또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부정부패 정권을 옹호했다는 누명을 하나 더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더 선도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되겠다. 부정부패 척결에 하면은 우리 새누리당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병역비리, 병역비리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정은찬 국무총리, 정정길 비서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안보를 회의하는 주역들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20, 30대들이 그때 이 안보파리들 그냥 비웃고 손가락질 한 게 아직까지도 그냥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황교안 총리, 저는 그건 뭐 정당한 면제라 보지만은 우리 어쨌든 안보 세력의 대표주자 아니었습니까? 황교안 총리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이거.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병역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직계손에 대해서 면제나 공익 판정받은 사람들은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다. 이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하고 입법 발의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해서도 다 전수조사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병역비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병역비리가. 저는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 많고 권력 많을수록 군대 안 간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우리 당의 앞장을 서겠습니다.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당 스스로 검증을 해서 표절의 수위에 따라서 반납하든지 수정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뭐 논문 표절한 사람 임명 안 한다 그랬는데 뭐 실제로 모르겠어요. 지금 임명 쭉 하는데 논문도 있을 텐데 한번 뭐 조사해 보면은 뭐 제가 볼 땐 다 나올 텐데 그럼 논문 표절 걸리면 다 공지가 안 되냐? 아니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수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해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명백히 통표절해놓고 거짓말한다 그건 뭐 절대 안 되는 거지만은 한 30% 표절했어. 그랬다 그러면은 뭐 다시 이 제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반납을 하든지 그런 절차들은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공직 올라갈 때. 그 아직 이제 교육부총리가 임명 안 된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교육문화수석이랑 교육부총리는 철저히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논문 표절 절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공약대로 교육수석이랑 교육부총리는 표절 걸리면은 즉각 낙마시키십시오.